앞서 본 두레나 농악은 특히 농촌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물론 농악은 어촌에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런 농촌과 어촌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지만 특히 어촌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어촌계 활동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촌계는 어떤 어촌 단위로 그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조직이 어촌계인데요. 이 어촌계는 어촌은 바다를 끼고 있고 갯벌을 갖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넓은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공동사업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혹은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조율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어촌계는 기능과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우 1960년대 초반에 어떤 체계적인 법률로서 어촌계 활동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개념의 어촌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촌 공동체의 조직들이 어촌계라는 훨씬 더 근대적인 형태로 체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촌에서 보여지는 전통적인 개념의 공동체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 어촌계의 의미나 기능들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좀 더 미래적인 가치들과 연결지어서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촌계 활동을 보기 전에 어떤 한 마을에, 한 섬에 어촌계 활동과 관련된 지도를 먼저 좀 봐보려고 합니다. 왼편에 보이는 하얀색 바탕의 이 지도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공간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도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일도라는 섬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A라는 마을에 갔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위가 되나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A 마을, B 마을, C 마을, D 마을, F 마을 이렇게 해본 것을 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외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해안선 곳곳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 단위로 여기는 어떤 곳, 여기는 어떤 곳, 여기는 어떤 곳이라는 뚜렷한 공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서성리의 생일도의 가장 대표 마을, 변소재지가 있는 서성리인데요. 이 서성리의 경우 서주비, 중주비, 동주비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성리 사람들이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올해는 서주비에서 여러 가지 해안선과 관련된 채취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올해 서주비에 했던 사람들은 내년에 중주비로 가고, 그 다음에는 동주비로 가고, 마찬가지로 동주비와 중주비 사람들은 구역을 바꿔가면서 그 자기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섬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 자원을 어떻게 서로 균등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촌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촌계 활동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갯벌 지역이라면 낙지를 캘 수도 있고 바지락을 채취할 수도 있고 굴을 채취할 수도 있고, 또 한편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조개, 꼬막 등을 채취합니다. 남해안에서는 갯벌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형태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벌교와 같은 데에서는 널이라고 부르는 널판지로 된 배들을 타고 가서 밀고 가서 꼬막을 채취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는 모습은 서해안의 모습인데요.
갯벌과 모래가 섞여 있는 지역들에서는 빠지지 않으니까 경운기가 들어가서, 경운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물이 빠지면 굉장히 먼 거리까지 물이 빠진다는 뜻이 되니까 그곳에 가서 바지락을 채취한다든가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업 활동을 하는 형태로 어촌계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특정 누구의 공간이 아닙니다. 앞서 본 생일도 사례도 그 해안선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 지역 어촌계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공동의 것이에요. 이 공동의 것이라는 말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정말로 그 공동의 것이라는 그것들이 유지될까? 어떤 경우 그냥 몰래 가서 해버리면, 혹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사람들만이 자기 것이 되는 거고 이곳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돼 버리는 그런 폐쇄적인 것이 아닌가? 어촌계는 현재 어촌계의 모습 속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된 경우에만 어촌계 개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와 전통 속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귀여한 사람들은 약간 그것에 대한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 쉽게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쉽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어떤 공동의 자원을, 그걸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운영하는가 문제는 아주 오래된 숙제이기도 합니다.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건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1968년도에 미국의 생태학자 가렛 하딘이라는 학자가 공유지가 있을 때 목동들이 초원에서 그곳에 양을 키우거나 혹은 젖소를 키울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을 때 정말로 그것의 목초가 적절하게 자랐을 때 동물들이 그것을 먹게 하고 또 다음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잘 이용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데 사람들의 욕망은, 이기심은 그런 공유지를 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잘 이용해서 공평하게, 그래서 농장이 그 공유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고 활발하고 평화롭게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 내린 그런 논문이 1968년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오른쪽 그림처럼 누구나 이용하게 되니까 금방 나는 소를 10마리 키우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20마리 키우면 더 이득이 되는데 라는 식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유지는 필연코 비극을 낳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통제들을 마련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자리 잡게 되고요. 또 한편 사유지화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사유지니까 그런 사유지를 통해서 목초지가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보존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유지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는 해결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정말로 공유지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새로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들을 주목하게 되는 연구 성과가 나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굉장히 훌륭한 저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공동체 활동 속에서는, 인류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속에는
국가가 개입하거나 사회주의화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도 구성원들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칙과 그리고 규범에 의해서 혹은 통제에 의해서 목초지를, 목장을, 그리고 어촌의 공유 자원을 혹은 수자원을 혹은 산림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다. 바로 그것이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강제적인 수단 혹은 경제적 논리라든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그리고 국가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 공동체의 자체적인 활동에 갖고 있는 미덕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가치, 이것이 진정한 해결 방식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확장되는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는 이런 가치들, 그런데 바로 우리 어촌계 활동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유자원 관리법이 있어요. 사진을 몇 개 보시면 이제 갯벌이 이제 물이 빠졌을 때 갯벌 위에 드러나 있는 것에 나와서 뭔가 사람들이 갯벌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저런 걸 할까요? 저곳에 달라붙은 해초류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개를 닦아주면서 거기에 포자가 잘 달라붙고 그래서 그 해산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이것을 누가? 그 구성원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공유 자원을 노동을 같이 함으로써 관리함으로써 특정 누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자원들을 훨씬 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고 다른 세대가 같이 공유해 간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경제활동의 모습인 겁니다. 이번의 경우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7, 8월의 여름에 굉장히 무성하게 자란 갯바위를 되게 갱번이라고 불러요. 남해안 지역에서는 그 갱번에 미역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자연산 미역이에요. 물이 세게 흘러가고 오가는 곳에서 자라는 미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와 그래서 오래 끓여도 미역국을 오래 끓여도 그 맛이 우러나는 최고 맛을 자랑하는 대표적으로 진도의 곽도라든가 혹은 관매도라든가 청등도라든가 여러 섬들에서 그리고 흑산도, 가거도, 만제도 특정 섬을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많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서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미역들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공유자원을 서로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생산활동으로 연장시키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은 바위에 점 하나, 점 두 개가 찍혀 있는데요. 이것은 A라는 점 하나가 있는 구역과 점 두 개가 있는 구역을 구분하고 있는, 아까 생일도의 지도에서도 구역을 구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똠포시입니다. 이걸 똠이라고 그래요. 점 하나가 있는 구역을 A라는 마을에서 올해 어업 활동을 했으면 이제 내년에는 점 두 개가 있는 마을하고 교체하고 그리고 점 세 개가 있는 마을하고 교체해서 순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많은 것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만 하니까 소득이 약해 라고 하는 불만들을 균등하게 순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해온 그런 생산활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녀들이 어장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가서 전복을 따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불화해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게 올해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순환적인 것을 염두에 둔, 이게 우리나라 어촌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 엘리너 오스트롬이 말했던 공유의 비극을 넘어선다라는 공동체의 의미들을 우리의 호남지방의 어촌 활동 속에서 공동체 활동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 이게 두레일 수도 있고 농악일 수도 있고 계일 수도 있고 혹은 의뢰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어촌계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의 문화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독점적인 게 아니라 공유를 어떻게 할 때 가장 균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평할 수 있을까? 불이익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관계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화는 독점 혹은 배제와 다른 개념이 할 수 있고 공유와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된다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속 속에서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그런 미래 가치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만을 보면 둘에는 옛날 것이고 과거의 문화 아닐까? 혹은 지금 농촌에 누가 농악을 해?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누가 들에서 일할 때 노래를 불러? 와 같이 나와 관계없는 과거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서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은 조금 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종합적인 어떤 문화 속의 일부인 것이고 생각해보면 그 종합성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의 경제 혹은 사회,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것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다시 재구성한다면 공동체의 문화 모습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문화 속에 담겨있는 가치들을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화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자본주의 문법과 논리로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한편 그 폐해라든가 문제점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대안을 찾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적절하고 또 순환적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나의 문제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후속 세대들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문화를, 지금의 상황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호남의 민속 속에 담겨있는 공동체 활동과 민속 지식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민속 지식은 생활 속에서 창출하고 공유해온 문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지식들이 우리의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연행 행위와 예술을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 오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민속 지식들을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문화에 그런 민속 지식과 비슷한 혹은 그런 공유의 가치들이 있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호남의 민속 속에 담겨있는 공동체 문화와 민속 지식의 가치들을 좀 새롭게 발견하고 회복하고 또 기획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